네, 이거를 미러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야간업소에 보면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천장에 많이 매달려 있기도 하고요. 또 이벤트장 가면은 뭐 지금과 같이 놔져 있기도 하고, 또 어느 장소에 따라서 뭐 벽면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미러볼이라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해서 행사 때 또는 이벤트 때 그럴 때 활용을 좀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으로도 구매를 해서 장식용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생겨져 있는 게 있는데요. 회사나 또는 가격에 따라서 제품 크기, 그 다음에 이 주변에 LED가 띠로 쭉 동그랗게 뱅돌아서 있는 모델도 있기도 하고요. 또 맨 밑면에 쭉 동그랗게 해서 LED가 박혀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러볼인데 일반적으로 또는 LED 핀볼, 보시는 바와 같이 LED 핀볼, 여기 같은 경우는 또 LED 디스크볼. 볼이라는 경우는 이제 공, 우리 공처럼 되어져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디스크볼 또는 LED 핀볼,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미러볼 뭐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고요. 한번 고장난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기를 한번 꽂아볼게요. 살짝. 자, 이같이 가운데에 있는 저기 뭐인가 담화처럼 불을 비치려고 하는 그런 LED 소자인데, 그게 뱅글뱅글 돌면서 불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소리는 좀 소음이 군대말로 눈에 탱크 올라가는 소리 난다 하듯이 듣기는 좀 거북스럽네요. 갈수록 좀 힘이 부닥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붙여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죠. 잠깐 다시 끄도록 하죠. 스위치를 빼고,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연결해 놓고 꽂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내부 구조고요. 이쪽 모델은 E390이라는 모델 LED 핀볼이고요. 이 모델은 OS160이라는 모델이죠. LED 디스크볼. 같습니다. 외형도 같고 디자인도 같고, 나온 회사 아마 같은 것 같습니다. 몰라요. 다를 수도 있어요. 케이스가 다를까요? 마케팅일까요? 자전 외형상으로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안 보이나요? 네. 2390. 아마 이분이 그러면 박스를 고객님이 박스를 같은 곳에, 다른 곳에서 같은 제품을 갖고 왔나요? 어쨌든 간에 내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전원이 있죠. 전원 케이블이 이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같이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보드, 이 부분이 전원부입니다. SMPS 방식이네요. SMPS, 그러니까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해서 SMPS 방식이다. 전원 공급이 만들어낸 전압은 여기
입력이 이쪽이고요. 이쪽이 입력, 이쪽이 출력, 그러겠죠. 출력이 지금 나가서 쭉 단일전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단일전으로 나와서 여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쪽은 뭐냐? 이쪽에 같은 경우는 네, 컨트롤을 합니다. 제어. 그러니까 이 불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느냐. 반짝반짝 색깔을 또 빠르게 느리게. 회전을 얼마만큼. 그런 그 형상을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조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네, 앞을 보시면 그대로 들려서 앞을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버튼 누른 상태에 따라서 이쪽 한번, 자, 전기를 넣고 동작은 원만하지는 않지만 숫자 나오는지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서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빨리 돌고 늦게 돌고 불이 어떤 색이 돌고 어떤 색이 나오고 뭐 그런 거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네, 속도 조절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 매뉴얼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OS 1600 매뉴얼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매뉴얼, 그러니까 책자죠. 사용 설명서. 여기에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밑줄도 그어가면서 돼지꼬리도 치고 잘 모르는 경우는 네, 제번 3번 녹음도 해가면서 아마 또 계속 머릿속에 쥐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나오는 거 아니니까. 자, 다시 끄고. 여기는 지금 빨간색만 들어오는 것 같죠? 그래서 빨간색. 자, 끄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구조를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녹색 보드 이게 전원부. 네, 앞에가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그 다음에 가운데 현재 이렇게 볼록 거울처럼 좀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 거. 이 담아. 이 자체를 우리가 보통 파워 LED, 뭐 슈퍼 LED. 네, 파워 LED라고 우리가 보통 호칭을 많이 합니다. 여기 LED다 보니까 극성이 있고요. 네, 와트 수는 굉장히 밝은 와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 밑에 LED 밑에는 네, 방열 형식을 방열을 할 수 있는 샤시에 납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나는 부위가 이 부위죠. 그리고 이거를 좌우로 돌려주는 거, 그거를 밑에 있습니다. 저기 모터. 모터는 아시죠? 좌나 우나 뭐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일반 모터와 달리 선이 좀 몇 가닥 더 있죠. 네, 좀 고급스럽네요. 몇 가닥이나 되나요? 굉장히 좀 모터가 좋은 것 같죠. 뭐 좋다 나쁘다 그런 표현을 좀 하기보다도 이렇게 선이 좀 여러 가닥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스태핑 모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보통 각을 움직이는 모터 하게 되면 우리 도트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그런 거죠. 그 라인에서 정확히 그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한 바퀴 가지고는 오차 범위가 많이 차이 날 수 있어서 360도 각으로 1도, 2도, 3도, 4도, 5도 이런 식으로 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바퀴 1회전 그 돌기 이전에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힘도 같은 이런 정도 그 형태에서는 스태핑 모터가 힘도 좀 많이 세게 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태핑 모터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마우스라고 우리 미로 있죠. 미로 막 해서 막 찾아다녀가지고 나오는 거. 그때 같은 경우는 Z80, 뭐 G80, G80 그러는데, 네, 그거 가지고, 만들고 그러는데, G80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인텔 거 8051, 원칩, 네, 거기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죠. 8051, 거기에는, 원칩이다 보니까, 롬과 이런 기능들이 일부 소자에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8255라든지, 뭐, 셀렉트 해줄 수 있는, HC, 7413824 뭐 이런 거 이 인터페이스 셀렉터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IC들 가지고 하기도 하고, 자이로 G80 같은 경우는 보통 825 개념이 아니라 PIO라는 IC를 사용을 했었죠. 그런 걸 원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원칙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에 프로그래머블 IC에 뜯어보시면 이 안에 기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버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래머블 IC가 동작을 해서 내가 세팅한 대로 불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보통 라이트 클럽이라든지 네온 사인이 장하게 휘황찬란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다 저가형으로 만들어서 그 효율을 낼 수 있는 거, 그런 거가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머블 IC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능을 원래대로 표준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원칩 또는 마이컴이라고 그러죠. 마이컴을 사용해서 마이컴 주변에 롬과 램과 그 다음에 PIO나 825 인터페이스 통해서 구동 드라이버 TI라든지 또는 딜레이 이런 거 같은 경우, 마그네틱, 뭐 좀 더 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해서 구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 자체도 구동이 되어져 있고요. 열이 좀 많이 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터는 열을 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장에 매달게 되면은 열을 식혀주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의 그 조그마한 그 마이컴 같은 그런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현재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미러볼의 기능들인 것입니다. 조그마한 곳에 이런 전원부가 다 있고요. 전원부도 SMPS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PWM-IC 있죠. 포토커플러 있지 않습니까? 트랜스포머 있고요. 정류회를 거쳐서 전압이 이쪽으로 거쳐서 다시 각 요소에 공급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작지만 내용상으로는 알차게 꾸며놓은 거죠. 네, 이쪽에 이제 덮개를 한번 볼까요? 덮개는 이렇게 좀 오목하게 되어 있지만 내부에는 이제 볼록 거울처럼 우리 저기 돋보기처럼 되어져 있죠.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각도에 따라서 비스 각도가 다양한 각도로 나가기 때문에 한 색깔 가지고 모양새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춰지듯이 설계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재질은 플라스틱인데요. 이게 나사가 보통 4개나 2개 고정되어져 있는데 이 모델은 2개 고정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잘 빠지고 깨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이제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고장나는 순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가장 많이 나는 부위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앞에 노른자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운데에 해당되어 있는 여기에 2일 추정 목적지에서 보여주는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는 우리가 보통 슈퍼 다이오드, 파워 다이오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LED 주세요 라고 하면은 알아듣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보여드렸던 저기 축에 딱 이어서 기둥처럼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보통 저런 경우를 파일 박는다, 아파트 칠 때
집 같은 것도 좀 큰 건물 칠 때 파일 박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봇대처럼 이런 색깔로 돼 있어서 가운데 있는 게 스태핑 모터인데, 스태핑 모터가 지금 방금 들었다시 드르륵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개 부분이 가장 고장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화면에서는 좌측에 있는 파워보드 SMPS라고는 이제 파워보드에서 똑같이 고장이 났죠. 파워 고치듯이 고치면 됩니다. 아답터 고치듯이 고칠 수 있기도 하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게 되면 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답터를 가지고 대체를 하면 됐죠. 아답터를 가지고 구멍이 좀 작다 싶으면 이 케이스를 이제 쇠톱이라든지 아니면 칼로라든지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아니면 여기 맞는 아답터를 찾아서 용량 구동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이즈 맞춰서 꽂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12V 용 들어간다 그러면 12V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넣어가지고도 사용해야 되는데, 12V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하려면 또 귀찮으니까 좀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것도 어떤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 여건에 따라서 인경면으로 대처하시든지 원래 상태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나는 거가 다음 나머지 순서겠네요. 그렇죠. 고장나는 것도 먼지가 껴서 그런 정도겠어요. 이게 고장나는 거는 이게. 그리고 이쪽에 이 가마 LED 등 이쪽에 같은 경우는 가운데 노른 자땅에 있는 저기 다마 6개, 각 다마별로 색깔이 다 있거든요. 여기 써 있습니다. 블랙, 화이트, 그린, 리드 뭐 다 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블랙, 화이트, 리드, 그린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를 빼서 밑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밑면을 보면 밑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걸로 뭐 보여드릴까요? 블랙? 다 똑같은 게, 그렇죠? 맞습니다. 뜯기 좋은 게, 이걸로 합시다. 당첨. 네,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윗면은 아까 제가 보는 바와 같이 있고, 좌우의 부분이 이제 전기 접촉할 수 있는 납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밑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밑면인데요. 밑면 그냥 쇠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방열판 같이 이렇게 납땜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블랙인데, 뭐 그린, 화이트 또는 니레드 이런 거에 따라서 밑면도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납땜은 자리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저 가운데 부분도 납땜이 잘 되어야지 방열효과가 충분히 돼서 요 수명이 오래 간다는 거, 상식적으로 일반 상식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개념상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뭐 슈퍼 다이오드, 파워 LED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파워 LED. 네, 다이오드 설명을 마치고 이제 개봉된 상태, 보이는 상태에서 전기를 넣고 동작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기를 넣습니다.
이쪽 불 들어오는 경우는 지금 전원 표시등이죠. 여기 지금 등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네요. 아마 여기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 죽었는데, 다이, 드라이. 이렇게 다마 6개가, 다이오드 6개가 다, 죽었는데, 저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제가 봤냐면, 이거 한번 좀 꺼볼게요.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여기 납땜되어 있는 이게 다 뗐다가 선을 막 어떻게 꽂았는가, 어떻게 납땜했는지 몰라도 그냥 막 했나봐요. 그래서 극성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봤고요. 또 극성이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여기 컨트롤러에서 내가 메뉴를 설정한다든가 이런 거에서는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마이크로폰, 그건 마이크 기능 그건데요. 이거 조작은 저도 이렇게 제가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기능들은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다 고쳐서 보다 보니까. 근데 여기 이거 떼실 때가 다 사진을 찍어 놓고 뗀다든지 아니면 잘 그려 놓고 뗀다든지 해놓고 붙일 때는 제자리에서 잘 붙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바풀로 붙인다든가 본드로 붙이면 안 되죠. 납으로 붙여야 됩니다. 납땜으로. 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접지 공통이라는 그라운드 선이 있고 나머지 이제 색깔별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순번대로 반드시 그러니까 공통 접지선 GND 선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색깔별로 이 선들이 하나씩 있다라고 보시면 개념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계속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고 쭉 하려 그러면 쭉 해서 하려 그러면은 전압이 여기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니까 여기서 찍으려 그러면 이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동작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쭉 따라가서 여기에다가 공통선 하나 접지 그라운드 선 하나 찍어 놓고 여기 검정색 있든지 찍어 놓고 그리고 여기 색깔별 하나씩 찍어 보면은 전압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나온다 할 때는 제어거나 아니면 쭉 따라가서 이쪽 문제거나 그러겠죠. 근데 이게 잘 나오면은 이거 다 아마 LED에 죽었구나.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때에는 필수 장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테스터기, 전압계 그런 거가 또 당연히 필요하겠죠. 가격이 비싸든 싸든 아니면 포켓이든 간에 여기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기가 하나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다음 모터가 지금처럼 빡빡하게 소리나는 경우는 어떤 기름을 좀 윤활제처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름을 칠할 때에는 보통 이렇게 윤활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를 가지고 여기저기 칙칙칙칙 뿌리시면 안 좋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많이 기름이 묻어서 먼지나 더 끼게 되고 좋은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미싱기름이다 하듯이 요즘에 미싱이 안 쓰니까 아마 미싱 그림이 안 파나? 하여간 이렇게 윤활유 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름? 저는 이제 색깔 예쁘죠? 이거 그죠? 포도주 같이 저거는 이제 이렇게 점맥 때문에 제가 좀 맞춰서 해놓은 거고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점성이라 그래서 이게 모터가 회전해서 빨빨 돌아야 되는데 예전에 그리스 있죠?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점성이 강하니까 그만큼 잡아 돌리려고 그런 것이 브레이크듯이. 근데 그게 기름이니까 다시 돌려주고 좀 헷갈리나요? 어쨌든 그 점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묵죠. 또 너무나 된 거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신기름 하는 것이 그 점성이 그 정도가 안 맞다라는 걸 우리가 보통 미신기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꼭 미신기름을 안 넣어도 되는 거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사 풀려셔가지고 저 한 방울 살짝 그 자리만
주위에 번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 이렇게 떨어져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먼지 같은 거가 많이 날린다 그러면 두스틸이 뭐가 있는데 이제 공기죠. 안에 보통 질소만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칙칙 해가지고 먼지 싹 불어내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참 뿌릴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거꾸로 돼가지고 뿌린다든가 할 때는 이 냉매가 굉장히 찬 걸로 나올 때는 이런 칩 같은 경우 묻었을 때 칩에서도 도로는 손상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급냉. 그러니까 갑자기 얼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에다 대고 한번 나오나 하고 거꾸로 해서 칙 뿌리게 되면 이 손 자체가 얼얼하니 하얗게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동상 뭐 그런 것처럼 안 좋습니다. 거꾸로 칙 뿌리면 안 좋아요. 오늘은 제가 뭐 장갑 뭐 그런 거 저 안경 이런 얘기를 안 했네요. 예. 이거다 보니까 보통 파워 LED 가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또 고장 또 나고 열 때문에 그런 건데 붙이실 때 밑면 아까 보셨죠? 납작하게 바짝 엎드려들어. 그러니까 우리 철조망 통과할 때 어떻습니까? 네, 포복 있죠? 네, 낮은 포복. 또 엎드렸어 뭐 그렇게 하듯이 바짝 엎드려 가지고 엎드릴 때 또 있죠. 우리가 보통 얌체는 아닌데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단체에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럴 때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태풍 불 때 엎드려 있는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잔잔하게 다시 되면 다시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태풍 불 때는 위험하니까 날뛰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날아가니까 표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잔잔하면 그때 언제 그랬는데 딱 나타나면 다시 평온이 오듯이 나에게도 화살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보상받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시대가 지나가고 그 주제가 다시 토론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화살을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쥐구멍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태풍 불 때는 엎드려 있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뭐 붙어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끝으로 여기 이제 경제 이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실은 그 우리말로 배춧잎이라 그러죠. 지폐.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으로 되어 있는 배춧잎 10,000원짜리 해가도 이거 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넘거나 2장이 안 되거나 뭐 그런 가격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그 파워 LED 이거 개당 많이 비싸요. 그리고 엄청 비싼 거거든요. 얼마 생각하십니까? 100원? 200원? 300원? 500원? 800원? 1000원? 6개 갈면 얼마? 네, 몇천 원. 1,000원씩 간다 그러면 6개 갈면 6,000원 들어갑니다. 그럼 수리를 할 때 내가 10,000원을 받는다 하면 4,000원 남는 건데요. 노동고 값어치로 여금만 달랑 나왔으면 좋을 텐데 다른 걸 끝나 보면 또 시간적 그리고 여러 다 했다 나중에 또 재불 또 예스 보장 기간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경제 논리로서는 이게 수리 대행해가지고는 경제 논리에서는 맞지를 않더라 라는 경우죠. 그래서 자가 수리할 때는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 일일이 해짓고 다 일일이 저기 연구 검토하고 찾아다니는 거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공부할 만 개념으로 또 내가 내 거다 할 때는 취미 삼아 할 때는 희열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 고치고 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돈을 떠나서도 내가 고쳤다 내 손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해볼 만이 있는데 경제 원리에서는 잘 맞지를 않더라. 이런 거 수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단가 자체가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보통 이게 한두 개 나가면
괜찮은데요. 이게 6개짜리도 있는데, 지금 6개짜리인데, 좀 더 많은 것도 있긴 있거든요. 이게, 가마가. 색깔이. 이게. 근데, 그런 경우 많이 나가요. 가마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제 논리는, 다른 거 할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 과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제 논리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대입을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밀어볼 내부 구조와 그 다음에 구성에 대한 원리, 어떻게 동작한다든지 그런 개념들, 네, 그리고 임시 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처법, 주의사항, 경제 원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가 뗀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 자리가, 저쪽에, 파워 LED, 뗐습니다. 이렇게 뗀 거거든요. 이렇게. 뗀 건데, 여기, 가운데, 이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컴퓨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CPU 밑에다가 하나씩 갈 때 이렇게 나오죠. 가지고 있는 거, 또 소장하고 있거나, 그런 거. 이런 전도성 이런 크림, 네, 그쪽을 가운데다 살짝 묻히고, 네, 납땜을, 바짝 붙여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납작 엎드리도록, 네, 바짝 달라붙도록 해서 납땜을 하시면은, 그래도 수명이 좀 오래 간다. 라는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왕이면 이런 거 좀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굉장히 이 핏이 강하게 나기 때문에 사이키 아시죠?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좀 멀리서도 굉장히 핏이 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강할수록 핏이 밝을수록 열이 그만큼 난다 생각하시면은 열을 어딘가 분산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 전도성 크림을 잘 도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